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고수분들을 위한 건데, 제가 바라본 25년도 부동산이랑 내년 부동산 전망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부동산 트렌드가 뭐였냐, 키워드를 하나 뽑아봤고, 그리고 25년도에 가격 변화가 전국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26년도에는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흘러갈 것이고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를 가져왔습니다. 부동산 트렌드 키워드 하나 딱 뽑아보니까 양극화입니다. 이거는 서울 1급지 가장 비싼 지역의 아파트, 그리고 그 다음 비싼 급지인 2급지의 마포, 강남과 마포를 가져왔고, 옆에는 4, 5급지 노원과 금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지역의 아파트를 가져왔어요. 그 급지 안에 대장 아파트라고 생각하는 걸 갖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1, 2급지 아파트를 보시면 뭐 38%, 26% 엄청난 상승을 보였어요. 지난 1년간. 그러니까 올해죠. 25년 1월부터. 근데 이제 노원이나 금천은 4에서 6%? 그러니까 많은 상승을 보이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지역의 아파트들은 더 비싸지고, 상대적으로 좀 좋지 않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좀 이 상승은 하고 있지만 이 상승하는 기울기가 달라지면서 결국에는 계속 벌어지는 거죠. 양극화 일어나는 겁니다. 다음은 서울 전체와 수도권, 경기와 인천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서울은 보시면은 연초부터 해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경기와 인천은 잘 안 보이죠. 오히려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방광역시도 갖고 왔습니다.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광역시, 대전, 울산, 광주, 대구, 부산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전국에서부터 서울, 경기, 인천 순으로 해가지고 지역별 가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볼게요. 전국은 서울이 8.8% 올랐고 세종이 2.6% 오르면서 일부 지방 지역들이 오르고, 또 경기도와 인천이 조금 방어를 잘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다른 지역들은 파랗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이거의 그 급지 체계랑 결국 연동되는 것 같더라고요. 좋은 급지에 있는 아파트들은 18%에서 12% 굉장히 큰 상승폭을 보이는 반면에 외곽에 있는 좀 급지가 떨어진 아파트들은 1, 2% 상승 혹은 하락까지도 보이고 있다. 다음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그 토지거래 허가 지역 묶인데 뭐 하남, 성남, 분당이랑 판교 있는 곳이죠. 그리고 잘 안 보이실 텐데 성남과 안양 사이 과천이 있는 저기는 18% 올랐어요. 서초 바로 밑에 있는 좋은 입지거든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인 지역들이 보통 많이 올랐고, 그 외 지역은 아직 파랗다. 여기는 인천입니다. 부평구가 아까 소개드린 삼산지구 있는 곳이에요. 바로 옆에 부천 있고, 거기만 유일하게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급지체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2026년의 부동산 전망은 어떻게 되느냐? 저는 두 가지 예상을 합니다. 풍선효과, 규제 확대. 풍선효과라고 하면 부동산 규제에 걸린 곳, 토지거래 허가구역 걸린데 주변 아파트들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근데 실제로 부천이나 남양주, 별내, 다산 신도시나 용인, 기흥구 같은 제가 찍어드린 지역들이 아파트 상승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지역의 상승까지 이제 더 불이 지펴진다면 규제 지역이 그 지역까지도 넓어져서 확대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요 밑에 요 네 글자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글자 상태는 뒤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풍선 효과는 규제가 억제된 게 아예 사라진, 규제로 수요를 억제하면 그 수요가 그냥 증발하듯이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옆으로 이전하던가 혹은 기다립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결국 서울에 신축 공급이 들어오는 걸 기다리시는 거겠고, 이전되는 분들은 규제 때문에 이 지역에는 못 사니까 그 지역에서 그나마 가까운 규제 없는 비규제 지역에 사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비규제 지역 가격이 상승할 거다. 이거는 그 오징어 게임의 일부 장면입니다. 나는 이 게임을 해봤어요 라고 소리치고 있네요. 17년도부터 22년까지 5년간 28개의 부동산 규제책이 나왔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 시절이 바로 무주택과 유주택이 딱 갈라져서 벼락거지가 되고 벼락부자가 되고 양극화가 왔던 그 시절인데, 제가 아까 수요 그래프 잠깐
드렸는데 수요와 공급입니다. 적정 수요는 연 한 13만 세대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절반조차도 못 채우는 시기가 5년간 계속됩니다. 절반이 뭐예요? 10%도 공급이 안 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 다 그렇습니다. 결국 25년도에서 30년, 5년간 규제로 수요가 억제되면은 이제 결국 17년도에서 22년과 비슷한 시장 상황이 나올 겁니다. 17년에서 22년도 공급을 볼까요? 17년에서 22년도 공급은 지역별로 다 적정 수요치를 만족했습니다. 시장 논리가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를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계속 나오니까 시장 심리가 가격을 밀어 올린 거예요. 그런데 2025년부터 30년, 5년은 이 시장 논리인 공급까지도 절벽입니다. 그러면 시장 논리와 시장 심리가 모두 가격 상승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지역은 더 많이 오르고 안 좋은 지역은 그걸 많이 오르는 그래프를 따라가지 못하는 초양극화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글자 네 글자는 초양극화였고요. 그러면 우리가 26년도에 이런 그 급박한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만 할까를 고민해 보다가 그 두 그룹을 나눴습니다. 무주택이랑 유주택 분들. 먼저 공통적으로는 경매를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뒤에 설명드릴게요. 무주택 분들은 비규제 지역 투자와 상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주택자분들은 서울 주요 입지에 재개발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왜 경매를 추천드렸냐면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 말은 즉 서울의 주요 입지에도 투자를 할 수 있으면서 세입자 레버리지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금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무주택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비규제 지역 투자는 좋은 입지에 생애 최초 대출 LTV 70%를 활용해서 사시면은 레버리지를 크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투자금을 확실히 줄이실 수가 있어서 투자를 드립니다. 상가는 이제 주택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청약을 사용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생애 최초 대출을 나중에 사용하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이 뭐 녹록진 않지만 꼭 투자를 하셔야겠다라고 한다면 상가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주택자분들에게 추천드린 재개발은 빌라는 토가 대상이 아니에요. 토가 대상 지역 안에서도 아파트만 대상입니다. 그래서 빌라는 세입자 레버리지를 여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데 왜 유주택분들한테만 추천드렸냐 하면 빌라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빌라가 가격이 오르는 시점은 빌라가 아파트로 바뀌는 게 확정됐을 때예요. 그런데 그게 몇 년이 걸릴지를 모르고 심지어 20년, 30년이 지나더라도 그대로 빌라인 상태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2억 원 주고 산 빌라가 30년 뒤에도 2억 원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미 아파트 한 채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 리스크를 감수하시고라도 하시겠다면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